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의 기초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같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6강 기후의 기초 단원이고요. 오늘도 역시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을 배울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첫 번째로 기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기후의 요소들을 쭉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후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지금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 같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찬찬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기출과 선택자를 통해서 오늘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지는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지 꼭 준비하시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구름은 대부분 북한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날씨 속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전선과 태풍은 한반도에서 서서히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8호 태풍 마리아는 내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한낮 기온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따라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에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의 기온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 전주 32도, 제주와 대구, 청주, 대전 31도, 원주 30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상과 서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바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영상인지 알고 계시죠? 네, 저 당연히 일기예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기예보에서 항상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일기예보 마칠 때 어떻게 했나요? 끝나면서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던 모습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나기 구름이 일겠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있겠습니다. 또 안개가 곳에 따라 끼겠습니다. 기온은 한낮 기온은 얼마, 아침 기온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일교차도 안내하는 것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것이 바로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와 너무나 큰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개의 뉴스 일기예보를 가지고 온다면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계지리 시간이지만 한국의 일기예보를 가져온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느낌적인 느낌 가져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기후란 무엇인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기후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방금 봤던 일기예보에서 마칠 때 기상캐스터 언니가 뭐라고 했죠? 그쵸. 날씨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날씨는 일단 우리가 하루 동안의 날씨 중에서 갑자기 낮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해가 쨍쨍할 수도 있고 아침에는 엄청 추웠다가 낮에는 또 따뜻해질 수도 있겠죠.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의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쵸,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기상이라고 얘기하죠. 기상. 그래서 오늘 바람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겠습니다. 구름이 있겠습니다. 눈이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기 현상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을 우리가 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기상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의 날씨를 구성하게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날씨가 되겠고요. 이 날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기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오늘 3월 17일 하루 동안의 종합적인 기상을 모아서 단기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날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날씨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일기예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기후란 무엇일까? 이게 또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쵸? 기후란 무엇일까요? 기후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일단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후라는 것은 이 날씨들이 장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친구들. 자, 기후라고 하면은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되풀이돼야 되는가? 네, 요 기후의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기후의 기준 단위 시간이 있어요. 과연 기후는 얼마나 장기적인 날씨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네,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네, 여러분 보고 있으면서 채팅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날씨가 장기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간이냐? 바로 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3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을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라는 이 특정 지역에서 30년 동안의 기후를 쭉 축적을 해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날씨를 쭉 축적을 해보는 거죠. 기상들을 쭉 축적을 했을 때 대전에서 3월 17일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낮 기온은 이 정도가 됐었고 아침 기온이 이 정도 됐었다. 여름철에 대전의 날씨는 기온은 이 정도가 되고 대전의 강수량이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통계치를 30년을 모아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날씨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날씨, 딱 하루 만에 어떤 날씨를 얘기하지만 기후라는 것은 30년 동안의 장기적인 기간들을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평균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기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일기예보 들으면서 예년이라는 단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예년. 오늘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춥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덥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년이 뭐냐? 예년 이런 거 아니고요. 예년은 바로 30년을 의미합니다. 30년. 그래서 예년이 의미하는 것이 30년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예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학습지에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간단히 할 건데요. 제가 제시하는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좀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틀린 그림 찾기를 직접 답을 체크하진 않을 건데요. 사실은 지금 세세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지금 적도를 부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들도 쭉 적도를 부근으로 고緯도로 갈수록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緯도로 갈수록 비슷하게 띠 형태로 서로 다른 형태의 다른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정말 틀린 그림 찾기를 하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지도입니다.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지도가 바로 세계 기후구분이라는 지도가 되겠고요. 이 세계 기후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도가 무엇이냐? 얘는 세계 식생 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생이 뭐예요, 선생님? 식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식생은,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식생은 이렇게
식물을 의미합니다. 식물. 그래서 식물을 정말 좀 어려운 단어로 식생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식생과 기후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기후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사는 식물들이 정해지기 때문이겠죠. 그쵸. 식물들은 발이 달려있지 않고 막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말 그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것들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후에 의해서 식생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천천히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기후의 기초를 배운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는 것들 두 가지를 각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든 자료인데요. 봐주시면은 지금 기후 요인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고요. 기후 요소로 지금 제가 제시한 것들이 있죠. 기온, 강수, 바람, 습도. 이것이 4대 기후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후 요소의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기후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기후 요인 할 때 요 인자가 뭐냐? 원인 할 때 인자예요. 원인. 그래서 이 기후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것. 그 원인이 되는 인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후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후 요인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바로 기후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과 결과다. 기후 요인이 원인이면 기후 요소가 결과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후 요소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후 요소 들어갑니다. 기후 요소는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네, 4대 요소, 네, 4요소가 있어요. 이 4요소를 좀 외우기 쉽도록 제가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줄임말이 있습니다. 네, 기온, 강수, 바람이죠.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뭐 보석바, 그리고 뭐 별남바, 밥안바 이런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기온, 그리고 강수, 바람 이렇게 세 가지를 줄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EBS 선생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강바가 되겠고요. 이거 외우기는 쉽겠죠, 친구들. 기온, 강수, 바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3대 요소고요. 이 세 가지는 기온의 3요소. 여기 3요소에서 습도를 더하면 이게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강바, 우리 보석바, 밥안바 아니고 기후 요소 할 때는 기강바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겠고요. 하나씩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요소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핸드폰 화면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오늘 3월 17일 영상 촬영일자 기준으로 제가 빅스비에게 물어봐서 얻은 정보입니다. 자, 여기 잘 봐주시면요. 오늘 불청객 황사가 너무 심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크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기온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기강바, 기온, 강수, 바람 중에서 기온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 오늘 최저기온은 대전의 최저기온 1도였었고요. 최고기온이 18도. 그래서 이렇게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요. 요게 바로 강수량이 되겠죠. 강수량 오늘 없었어요. 0이었습니다. 그리고 습도. 오늘 50% 정도의 습도를 보여줬었고요. 바람은 굉장히 약한 바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대의 기후 요소 다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기 제가 이제 날씨 뉴스를 보니까 기온과 강수와 바람과 습도까지 다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자고 한다면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이 있고요. 하루 동안의 최저 기온이 있죠. 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 하루 동안의 기온의 차이라고 해서 일교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루 동안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간의 기온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고요. 오늘 대전에 그쵸 서구 둔산동의 일교차는 어떻게 되나요? 17도가 되겠죠. 18에서 11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봐주시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만 좀 강조되는 너무 슬픈 기후 요소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항상 이렇게 예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나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산책을 하다가 너무 코가 막히고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항상 날씨 일기예보 확인해 보시고 외출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후 요소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 친구들? 네,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기후 그래프이고요. 지금 영어 그래프인 이유는 저작권 프리 자료였기 때문인데요. 같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요게 바로 한낮의 기온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밤의 기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ay and night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온 그래프는 이렇게 왼쪽으로 쭉 따라가서 읽어주시면 돼요. 값을. 그 다음 지금 강수량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으라면 기온과 강수가 되겠습니다. 강수는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네요. 여기 범주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수가 내린 날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에서 보통 접하는 기후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고 여기에 강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과 기온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후 그래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후 그래프는 앞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후 요소들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기후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기후 요인이 사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열심히 여기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어디인 것 같나요, 친구들? 그쵸? 많은 친구들이 지금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호주의 시드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봐주시면은 그쵸, 요 뒤쪽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신나는 산타 할아버지들이 막 파이팅을 외치면서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저씨 막 반팔 걷어 올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스웩이 넘치는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와 함께 지금 썰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있나요? 파도 서핑을 타고 있네요. 서핑을 타고 있고요. 지금 이분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사실 춥지 않고 시원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쵸, 호주 시드니니까요. 여러분 많이 아마 알고 있겠지만 시드니에서는 또 남반구에서는 거의 대다수 지역들이 적도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다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크리스마스이고 1월이긴 한데 이때가 여름인 거죠. 그래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이색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이렇게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산타 옷 입고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플렉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이 호주 시드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의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기는 남반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북반구와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남반구, 북반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도의 차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지금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위도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도 부근에 빨간 사람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고위도 부근에
초록색 사람이 서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 태양은 무조건 직진만 한다. 태양은 직진남, 직진녀예요. 네, 그래서 태양은 직사광선이기 때문에 직진만 해서 쭉 갑니다. 곡선으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고 직선으로, 직사광선으로 쭉 비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주시면요,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면적이 똑같이 직사광선으로 쭉 들어오니까 면적이 다르죠. 그럼 여기 지금 적도 가까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제가 표시를 하면서 설명할게요. 적도 가까운 이 부분은 굉장히 좁은 면적의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요 고緯도에 있는 요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지금 에너지의 양은 같아요. 태양 에너지의 양은 같은데 똑같이 100이 들어오는데 얘네는 요만큼 애들이 나눠 갖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눠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더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훨씬 더운 곳은 적도 부근이 되겠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덥게 막 뜨거워져 익은 상태인 겁니다, 친구가. 그 다음에 저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점점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니까 같은 면적에서 단위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훨씬 적도에 비해서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고 지리 시간이라서 조금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얘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오픈 카톡방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지금 적도 부근에 있는 친구들은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지금 땀을 흘리면서 여기는 더운 열대기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니까 30도 부근에 이제 중위도 부근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따뜻한 온대기가 나타나, 괜찮아, 여기 살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서 60도 이상의 고緯도 지역에서는 추워 하면서 이제 지금 추울 때 정말 맛있는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 핫초코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위도가 사실은 가장 큰 기후를 결정하는 기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이 기후를 결정할 때 위도가 정말 큰 요인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위도에 따라서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태양 에너지를 막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열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뜨거우니까.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부근은 지금 건조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지역, 요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중위도 지역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위도가 높아졌다고 이제 벌써 온대가 나타납니다. 온대. 그 다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면은 이제 위도 50도, 60도 정도 되는 요 고緯도 지역들에서는 냉대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한대 기후까지 쭉 나타나게 되는,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위도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적도부터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오산기후 요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왜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친구들 좀 이상한 점이 있죠. 혹시 여러분 친구들 주말에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많이 봤던 친구들은 좀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봐주시면 앞쪽에 굉장히 커다랗고 건강해 보이는 코끼리들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잔디가 푸릇푸릇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케냐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에요. 동물의 왕국의 정말 단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사진을 잘 보시면은 쭉 위에 뒷산이 있는데, 그쵸? 그냥 코끼리가 있는 곳에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꼭대기를 보니까 눈이 쌓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잔디와 눈, 너무 언밸런스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맞습니다. 지금 센스 있는 친구도 아마 눈치챘을 텐데, 그쵸? 지금 낮은 곳, 높은 곳,
높이의 차이가 되겠죠. 해발 고도의 차이가 되겠죠. 두 번째 기후 요인인 해발 고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해발 고도에 의해서 왜 기온이 달라지는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 전통의 자랑 중에 하나인 온돌방 사진인데요. 온돌방은 보통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온돌, 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불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위에 돌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온돌이 쌓여 있는 건데, 그래서 온돌방에 뚝 누우면 어떻게 돼요? 누우면 어우 막 바닥은 너무 뜨거워요.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막 뜨거워 하면서 이제 막 발을 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구들장이 우리나라의 또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일어서 있으면은 발은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돼요? 머리 쪽은 굉장히 좀 차가운 경우를 막 냉기가 느껴지는 경우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런 방에 누워본 적이 한 번쯤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온돌방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바닥은 정말 뜨거운데 좀 위쪽은 덜 뜨거웠던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해발 고도와 관련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들어왔을 때, 먼저 땅에 도착하겠죠. 그럼 이 땅에서 얘가 복사를 다시 합니다. 땅이 그대로 다 흡수를 하지 않고 다시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할 때 땅과 가까운 곳들은 더 뜨거울 거고요. 땅과 좀 더 멀어질수록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같은 경우, 특히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산 정상부로 올라갈수록 어때 그래요? 막 나는 더워서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긴 하지만 어때요? 땀이 식으면서 엄청 시원해지고 엄청 기온이 떨어진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해발 고도에 의한 기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그림 이모티콘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막 아래서 막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더워 막 하다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좀 따뜻하네, 살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더 올라가 봐요. 올라가다 보니까 여긴 추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더 올라가면은 눈밭이 덮여있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눈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발 고도에 의해서, 고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온이 크게 달라지고요. 이것이 기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후 요인 중에 해발 고도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해발 고도에 의해서 우리 달라지는 기후가 바로 고산기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산기후가 무엇이냐? 높을 고자고요. 높을 고. 그 다음 외산자입니다.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래서 높은 산 기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 그래서 지금 봐주시면은 지금 고산기후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다 산들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산, 히말라야 산맥. 여기도 높은 산이 있고요. 산들 위에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명들이 또 여기서 발달했습니다. 아스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거 들어봤죠, 친구들? 이 문명들이 여기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얘네들은 지금 아스텍이나 마야나 잉카 같은 것들은 사실 거의 저위도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적도 근처에 있는 저위도 지역에 해당되죠. 보통 저위도 지역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도에 의해서는 이 지역들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엄청 높겠죠. 원래 기온이 엄청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기온이 높고 원래 되게 더워요. 1년 내내 막 더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산에 올라가면은 기온이 막 선선하니 사람들이 딱 살기 좋은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사람들이 살기 딱 좋은 선선한 기후에서 나타나게 된 이런 문명들이 이렇게 과거부터 있어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고산기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산기후는 사실 우리가 다른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높은 산들이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산기후는 항상 봄 같은 기후다라고 해서 항상 봄 같은 기후. 이거 혹시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항상 봄 같은 기후라고 해서 땡땡 기후라고 하는데, 혹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품을 지금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엄청난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봄 같은 기후, 두 글자로 띵띵이라고 하는데, 항상 봄 같다 라고 해서 봄 같네, 항상 봄 같네. 그래서 항상 할 때 상자를 쓰고요.
그리고 봄 할 때 봄춘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상춘기후라고 해요. 삼춘 아니고요. 상춘기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위도, 그다음 해발고도 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 바로 옛날 거의 고조선 시대인 것 같은데 옛날에 해운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 찾다가 이렇게 좀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해운대가 원래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지금 요 뒤에 뭐 LCT라고 하는 엄청 큰 건물도 생겼고요. 여기 뒤가 다 막 엄청 큰 빌딩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해운대인데 여러분 아마 해수욕장 놀러 가는 기억들은 다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 딱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도착해서 막 신나가지고 저 너무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신나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여기 발바닥이 막 너무 뜨겁죠, 친구들. 여름철에 특히나 모래사장 막 뛰어갈 때는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뜨거워 하다가 이제 쭉 달려가요. 그래서 풍덩하고 바닷가에 빠지면은 바닷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이 너무 뜨거웠던 육지와 정말 가까이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물일 뿐인데 바다일 뿐인데 여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친구들? 이런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지리 영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 영재의 지리 고수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궁금해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과 바다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열을 가했을 때 땅은 훨씬 더 빨리 데펴지고요. 그다음 바다 물은 훨씬 천천히 데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륙분포, 물 숫자에 육지할 때 육자를 써서 바다와 육지의 분포다. 수륙분포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물과 바다와 대륙의 비열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열 차이가 다르기 때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빨리 데펴지는지 천천히 데펴지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비열차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것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기후 요인입니다. 기후 요인 격해도 들어갈 건데요. 격해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도 가지고 왔는데 봐주시면 지금 연교차가 사실 격해도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연교차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제가 1교차 설명했죠. 연교차는 1년 중 가장 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과 가장 추운 달을 기온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중 최고 기온을 가진 달,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격해도를 잘 봐주시면요, 친구들. 이 바닷가 근처는 연교차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다와 가까운 곳들은 연교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적도와 가까운 곳들은 특히나 작죠. 그런데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연교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지금 같은 지역들을 여기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위도상에 위치를 하고 있죠. 위도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곳들 그리고 다른 색깔 좀 바꿀게요. 쭉 안으로 들어와서 대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연교차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해도는 무엇이냐? 바다 해자가 맞고요.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연교차가 더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프린트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지형입니다. 지형. 요거는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왔어요. 바람 불어왔을 때 이 바람 바지라는 곳이 있어요. 바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바람 바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람 바지에서는 구름이 공기가 쭉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네 하면서 쭉 상승을 해요. 바람 바지에 부딪히면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다 보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비구름을 만들게 되고요. 얘가 비를 한 차례 내립니다. 그러면 이 비를 한 차례 내린 구름이 이제 뒤로 넘어가겠죠. 뒤로 넘어가서 바람이 한번 받고 올라와서 넘어오는 곳을 우리가 바람 그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그늘. 바람 그늘에서는 이미 건조한 바람이 넘어오는 거죠. 바람 그늘에서는 비가 잘 안 내려요. 네,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 그늘에 해당되는 곳들은 보통 건조한 건조 기후를 보여주는 특징이 많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또 다시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기후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네, 제가 좀 열심히 표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위치가 조금 마땅치 않네요. 네, 해류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해류. 그래서 해류가 일단 찬 한류가 흐르는 곳들 주변에서는 한류는 차가우니까 주변 공기가 차가우니까 어떻게 수축돼서 쭉 가라앉겠죠. 안정된다고 표현합니다. 공기가 안정된다. 공기가 안정돼서 쭉 내려오면은 비가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한류 근처에서는 비가 잘 안 내려서 건조한 그런 기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난류 근처에서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 근처에서는 주변 기온도 따뜻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해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기출문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만 물어보는 기출문제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간단히 항목들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친구들? 제가 기억하러 했던 거. 그쵸? 보석바, 바밤바 아니고 오늘은 기강바를 기억하자. 기강바. 네, 기온, 그 다음 강수, 바람. 그래서 기강바를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기후 요인에는 뭐가 있었냐? 기후 요인 가장 중요한 거 위도, 그 다음 해류, 지형, 격해도, 수륙분포, 그리고 해발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후 요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3대 기후 요소, 기강바, 기온, 강수, 바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더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습도를 더해서 4대 기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기후 요인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 격해도, 지형, 해류. 그래서 위도와 해발고도가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 요 친구들 이제 똥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완벽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친구들 많이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도 많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후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세계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대기 대순환이라는 엄청 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복습 잘 해오셔야지만 다음 시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세계지리 수업으로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으로 보도록